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10월 16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은 예상을 했었겠지만 예상보다 더 시장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 막판에 조금은 들어주었다는 것이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코스피는 1% 이상의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0.8% 약세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5%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조금은 들어 세워주면서 그나마 조금은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800포인트는 지켜주었네요.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자, 오늘은 셀트리온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KB금융은 보합이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 이 정도만 나름대로 조금은 선방을 했던 것 같고, 업종들을 구분해본다면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 또 AI 반도체 쪽, 그리고 금융주들, 이쪽이 그나마 시장 대비 좋았던 것 같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제약바이오주,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HLB, 또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시장이 어려울 때는 조금은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것 같고, 오늘도 코스닥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역시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기관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외국인만 2천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하고 개인의 순매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이 종목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반대로 기관하고 개인의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선방을 했던 SK하이닉스,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걸 능가하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었던 자동차 관련주들, 자, 기아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9월 19일 이후부터 15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의 현대차의 수급을 봐도 현대차도 나쁘지 않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16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기아, 영풍재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 일단은 매수 금액만 봐도 오늘은 굉장히 저조한 매수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의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SK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 하이닉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1.2%의 급락이 나왔었고 S&P 500은 0.5%, 다우지수는 소폭의 반등이 있었네요. 자, 그래도 우선적으로 나스닥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추세선을 보더라도 직전 고점과 거의 맞닿아 있고 또 60일선이죠. 그 60일선과 맞닿아 있는 만큼 지금의 추세처럼 이러한 하락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별다른 상승도 없었고 거의 시가부터 계속 밀리는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2% 급락이 나왔었고 이게 오늘의 국내 시장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가 무엇보다 2.7% 급락이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추세선은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었고 또 그 위에 60일선이 있죠. 여기서 맞고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일본 니케이도 2%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 중국 증시도 0.4%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은 조금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쟁이 막 발생이 되었던 만큼 주말 사이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오늘처럼 이런 흐름을 야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금요일 오후장부터 유가의 급등이 나왔었고 그날 하루만 무려 5%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천연가스라든지 식량 관련주들, 이쪽에 강세름이 나오고 있고 장 종료 시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흥구석유가 2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에너지, 천연가스 관련주도 상한가를 갔었죠. 자,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유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조금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번 주만큼은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있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반대로 기술주들,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유가 관련주들.
지금 흥구석유를 보시면 지난번 러시아 전쟁이 나왔을 때 그때보다 훨씬 주가가 크게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동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만큼 확전 시에는 조금 더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제 유가는 생각보다 많이 뛰진 않았어요. 물론 금요일날 5% 급등이 나왔지만 지난 러시아 전쟁 때보다는 그때만큼의 큰 속도로 빠르게 급등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WTI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0%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볼 때, 자, 일봉 차트예요. 실제로 전쟁이 발생되고 이때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금요일도 급등이 나왔었죠. 하지만 82달러에서 87달러까지 한 6% 정도? 그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왔지만 그에 반해 유가 관련주들은 거의 6,000원에서 16,000원까지 3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들 한번 역으로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저는 이번 주에 어쩌면 반짝 기술주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주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전자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가가 마냥 떨어지는 것을 시장에서는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고 그에 반대되는 해지주들,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굉장한 오버슈팅이 나온 만큼 분명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자금들이 다시 기술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중점을 에너지 관련주가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는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관련주가 언제 힘이 빠지고 그 자금들이 정상적인 종목들 있죠. 기술주의 상승을 떠받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술주를 보자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나온 또 한 가지 기사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스라엘 전쟁 사태가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경계를 넘어서 이란이라든지 레바논 또 헤즈볼라 많은 국가들이 참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국제유가의 불안정이 커졌고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이 나왔다. 그렇게 지금의 시장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오늘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을 지지는 하지만 가자 지구를 점령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과 함께 조금은 확전을 억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코멘트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섣불리 모든 것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전쟁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지금 현재 촬영 시점에는 유가 관련주가 떨어지진 않고 있지만 분명히 어느 시점에 주가가 또 크게 꺾일 수 있는 하나의 코멘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에너지 관련주는 지난 러시아 전쟁보다도 그 상승폭 대비 너무나 큰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 물론 더 큰 기대감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크게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조금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미국 측에 이런 코멘트가 나왔다는 것도 조금은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코멘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가 꺾이는 시점으로 하여금 다시 기술주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어느 시점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 지금 시점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오늘 조금은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다면 에너지 관련주를 제외하고 자, 우선 한미반도체가 지금 0.8%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보셨잖아요. 그 시장을 비교해서 본다면 저는 단지 보합세만 유지해도 오늘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한미반도체는 지금 0.8%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이쯤이었었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같은 AI 관련주인 SK하이닉스도 물론 지금은 1%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자, 코스피와 시장 흐름을 비교해보세요. 이 종목은 9월 말부터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직전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코스피를 보면 자, 9월 중순부터 급락장이 펼쳐졌죠. 그래서 확실히 시장 대비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는 빠지는데 거기서 버틴다는 것은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 시장이 빠진다는 것은 전체 종목들에 대해서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 그쪽에서는 많은 누출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자, 주말에도 나왔었죠. SK하이닉스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AI 반도체 독점 공급 계약과 함께 엔비디아를 뚫었다는
또 새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HBM3E라고 돼 있죠. 기존에는 HBM3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HBM3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낮은 용량들 8GB 정도, 이 정도 용량을 기본으로 했지만 HBM3E 같은 경우에는 24GB로 확대가 되고 또 처리 속도 측면에서도 조금 더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조금 빠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9월 한 달 코스피와 시장을 비교해보세요. 그럼 결코 빠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저는 시장이 돌아선다면 반도체 관련주가 가장 먼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전지 관련주도 될 수가 있겠지만 에코프로가 실적이 좋지 않다는 발표가 있었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매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오늘처럼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언제쯤 에너지 관련주가 죽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오히려 기술주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이번 주에 첫날이었는데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더 크게 확전되지 않고 조금은 진정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려운 시장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